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손녀가 따뜻한 인사 전해요. 요즘 날씨 정말 이상하죠? 아침엔 쌀쌀하다가 낮엔 따뜻해지고 또 저녁이면 다시 싸늘한 바람이 불어요. 몸이 먼저 알아채는 거예요. 특히 무릎이요. 아이고, 오늘 또 기압이 떨어졌나? 무릎이 쑤셔서 비 오려나? 이런 말 요즘 자주 하시죠? 어떤 분들은요, 날씨가 바뀌기 전부터 무릎이 먼저 알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상청보다 더 정확하다고요. 웃으면서도 진심이 묻어나는 그 말. 사실은요,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 요즘 같은 날씨에 무릎이 왜 더 아플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덜 아플 수 있을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물론 그냥 정보만 줄 순 없죠. 오늘도 손녀가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천천히 하나하나 귀에 속삭이듯 들려드릴게요. 사실 무릎이라는 부위는요, 몸 전체의 무게를 가장 많이 견디는 관절이에요. 걸을 때, 서 있을 때, 심지어 앉았다 일어설 때도 이 무릎이 중심을 잡아주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연골이라는 완충제가 닳기 시작해요. 그리고 관절 주변 근육도 조금씩 약해지죠. 그래서 예전보다 더 쉽게 쑤시고 붓고 움직이기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관절 주변의 혈관이 수축되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해요. 심지어 기압이 낮아지면 체내 압력 변화 때문에 신경이 자극을 받기도 하거든요. 이래서 비가 오기 전날 쑤신다, 저리다, 묵직하다는 느낌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겠지 뭐 하고 그냥 버티기엔 너무 아프잖아요. 누구보다 아픈 걸 잘 아는 손녀는 오늘 진짜 도움이 되는 실천법들만 모아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도 같이 다독여야 하잖아요. 왜냐면요,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지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몸도 마음도 같이 돌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같이 천천히 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실래요? 우선 손녀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무릎 아픈 걸 참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지, 나이 들면 다 아프지. 그 말 너무 익숙해서 무심코 넘기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도움 요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무릎 스트레칭 생각보다 큰 효과를 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쭉 펴고 천천히 구부려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혹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앞뒤로 흔들거나 수건을 무릎 밑에 넣고 살짝 눌러주는 것도 좋아요. 뼈가 뻐근하다는 느낌은 사실 근육이 뻣뻣해졌다는 신호거든요. 그 뻣뻣함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다음은 온도예요. 무릎 따뜻하게 해주세요. 무릎에 온찜질을 살짝 해주는 것만으로도 관절 주변 혈류가 확 좋아지고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자기 전 또는 새벽에 쌀쌀할 때, 특히 무릎을 덮을 수 있는 무릎 담요나 관절 전용 보호대를 활용해 보세요. 겨울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환절기에도 꼭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음식도 무시 못하죠. 연골 건강을 위해 챙기면 좋은 음식, 콜라겐 많은 음식, 닭발, 도가니, 돼지 껍데기 등 오메가3 풍부한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비타민 D와 칼슘 멸치, 두부, 시금치, 계란 노른자. 물론 너무 기름지지 않게 천천히 잘 씹어서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식사는 약이자 하루의 기운이니까요. 또 한 가지 손녀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움직이세요. 하지만 가볍게. 무릎이 아프면 자꾸 안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더 약해져서 무릎이 더 쉽게 아파져요. 이럴 때는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장시간 서 있기보다는 자주 앉았다 일어나기, 가볍게 걷기라도 해주세요. 특히 실내에서 걷기 운동, 혹은 안마의자 대신 스트레칭 겸한 의자 운동, 이런 것도 정말 좋아요. 움직인다는 건 우리 몸에게 나는 아직 건강을 지키고 싶어 라고 말해주는 일이거든요. 그리고요, 습도도 무릎 통증과 꽤 관련이 있어요. 너무 건조하면 관절이 더 뻣뻣해져요. 그래서 환절기엔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하지 않게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방 안에 널어두는 것도 좋아요. 가끔은 욕실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수증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풀어지는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따뜻함과 수분, 이 두 가지가 관절에게 참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릎 지압이나 마사지도 정말 좋아요.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손끝으로 무릎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듯 눌러주는 것, 혹은 양손으로 무릎 양옆을 감싸고 꾹 눌렀다가 놓는 동작, 이렇게 5분 정도만 해줘도 피로가 풀리고 통증이 완화되는데 도움이 돼요.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 내 무릎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느껴져요. 아, 오늘은 좀 붓기가 있구나. 오늘은 괜찮네. 이렇게 체크하는 습관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바닥 생활보다는 의자 생활을 추천드려요. 방바닥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요. 특히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연골의 압력을 확 높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식사도 TV도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게 무릎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바닥 생활이 익숙하더라도 자세를 고치려는 노력 필요하겠죠? 욕실에서도요. 가능하면 낮은 의자 하나 두고 앉아서 씻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무릎에 들어가는 부담이 줄어요. 체중 관리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몸무게가 1kg만 늘어도 무릎에는 34배의 하중이 더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식사를 줄이기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걷기, 집안일 하면서라도 몸을 움직여 보는 것, 그게 훨씬 건강한 방법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라는 말 정말 맞는 말이지만 우리 몸은 그 숫자를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보다 더 건강하게, 더 가볍게 살아가기 위해선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를 아껴주는 말 한마디예요. 무릎이 아플 때 내 무릎이 망가졌어가 아니라 그래도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직도 걷고 서고 움직일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마음 하나가 우릴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몸은요, 마음이 따뜻할 때 더 잘 낫는 거 알고 계시죠? 아픈 것도 괜찮아요. 천천히 낫는 것도 괜찮고, 쉬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오늘, 손녀가 옆에서 살며시 손 꼭 잡아드릴게요. 오늘 손녀가 준비한 이야기 잘 들으셨어요? 요즘 같은 날 무릎이 먼저 압니다. 이 말이 그냥 농담이 아니란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죠? 하지만요, 무릎이 아픈 날이 계속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이 무릎에게 오늘은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그래도 오늘도 잘 걸어줘서 고마워. 앉았다가 일어설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가 나를 위로할 수 있답니다. 무릎이 알려주는 신호는 그저 아프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조금 더 돌봐줘 하는 우리 몸의 조용한 부탁이에요. 그 부탁을 그냥 넘기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스트레칭도, 따뜻한 찜질도, 조금 더 천천히 걷는 그 한 걸음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어떤 분의 무릎도, 마음도 오늘 하루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길 바라는 손녀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오늘 하루가 지치셨다면 이제는 따뜻한 물 한 잔, 편안한 의자에 앉아 무릎을 살살 쓰다듬어 주세요. 그 손길 하나에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손녀는 또 다음 이야기에서 따뜻한 위로와 꿀팁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올게요. 우리 내일도 함께 걸어요. 느리지만 단단하게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으로 제작해 드릴게요. 안녕.